가평 UFO 사건의 실체 분석.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UFO 사건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UFO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명 가평 UFO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는 UFO가 찍혔다 하여 엄청난 이슈 몰이를 했던 사건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흐른 사건이네요. 모처럼 옛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가평 UFO 사건이란 1995년 9월 4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서 문화일보 김성규 사진 기자에 의해 포착된 UFO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주류 언론사에 있던 현직 사진 기자에 의해 UFO가 찍힌 것부터가 흔치 않은 사례라 발견 당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신력이 그만큼 높았을 테니 크게 조명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핫 이슈를 끌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까지 호기심을 보였던 사건이니만큼 방송국에서 모든 자료를 잘 간직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제 기억에는 가평 UFO 사건을 두고 유례가 드물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평 UFO의 촬영 기자를 포함한 여러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상세히 다뤘을 정도이니까요. 본래는 시골 마을의 가을 정취를 담은 전경을 촬영하기 위해 가평을 찾게 됩니다. 그때 김성규 기자가 때마침 참깨를 타작하는 시골 노부부를 찍은 것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함께 찍힌 미확인 물체 때문에 졸지에 미스터리 사진이 되어버렸다는 오픈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성규 기자가 0.2초에서 0.3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인화해보니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당시 찍은 사진 중 두 번째 사진의 오른쪽 구석에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되었고 그 형상이 UFO와 흡사하여 순식간에 화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김성규 기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이고 사진이 찍히는 간격은 0.2초에서 0.3초의 전문가들이 소장 이용하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그가 찍은 UFO 사진이 여러 개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번 우연히 UFO 사진을 찍은 사람이 UFO 매니아가 되어 UFO 헌팅을 다니는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종 있는 일이라 김성규 기자 역시 UFO 사진을 찍게 되고서 그의 실체를 믿기 시작하고 UFO 헌터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그의 홈페이지는 닫혀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코닥 본사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사진에 어떠한 인위적 조작도 가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 UFO 연구협회에서는 사진 속 비행 물체가 직경 100m이며 고도 45km의 높이에 있었으며 초속 4km로 비행 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런 결론이 어떠한 과학적인 분석 방식으로 인해 계산되었고 검증되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UFO 연구협회의 발표와는 달리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에서는 직경 450m짜리 물체가 고도 3500m에서 초속 108km로 비행하는 모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450m짜리 거대한 비행선이 도대체 얼마나 빠르면 셔터 카메라에도 잡힐까 말까 했을까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감히 상상이 가지 않네요. 또한 사진에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잔상과 베이퍼 현상, 즉 기체 주변의 수증기가 응축하면서 위로 솟아올라 분출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도 촬영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 이 사진은 UFO가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다 급격히 선회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 찍은 사진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비행 속도도 미친 속도인데 거기다가 선회하는 그 찰나를 찍었다니 한마디로 어메이징하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행 물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행하다 엄청나게 그 커브를 튼 바로 그 순간 기막힌 우연으로 찍힌 사진이라는 것이 되겠네요. 사진에 찍힌 물체의 비행 수치에 대한 한국 UFO 연구협회나 프랑스 GIPAN의 해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어떻게 단 한 장의 사진에 찍힌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 그 물체의 크기나 속도, 고도 등에 대한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진에 찍힌 비행 물체의 크기와 속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도 등을 산출하려면 그 물체에 대한 크기나 거리 등의 기본 정보가 미리 주어지거나 혹은 상대 비교가 가능한 레퍼런스가 주어져야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저 사진처럼 아무런 지표 없이 공중에 떠있는 미지의 물체를 찍은 사진 달랑 하나로 그 물체의 크기나 그 물체와 지상과의 거리, 물체의 운동 속도 등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GIPAN이 도출했다는 결론도 다른 기사들을 보면 셔터 스피드 250분의 초 0.25초당 연사된 사진 중 단 한 장에만 나왔다는 사실과 구름을 배경으로 찍혔으니 구름과 얼추 동일선상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진에 찍힌 구름 형태로 봐서 저층운으로 보고 저층운의 평균 고도가 2km에서 3km이니
대충 물체의 고도를 3000m에서 3500m로 가정하면 물체의 크기는 같은 사진에 찍힌 다른 피사체, 예를 들면 인물의 머리 크기와의 비교를 통해 450m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고 속도는 대충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이고 사진에 나온 잔상으로 봐서 그동안 물체의 직경이 450m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해서 초속 108km라고 계산하는 식으로 모든 계산을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로써 문제는 이런 식의 계산이 물체가 구름과 같이 찍혔으니 대충 구름과 같은 고도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전적으로 기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저 물체는 고공을 비행하는 비행물체라는 전제를 깔고 그 전제가 맞다는 조건하에서 나온 계산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실제로 피사체에 찍힌 구름 고도를 3000m 정도로 추정한 것도 비행물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층 같은 경우는 평균 고도가 1만 1000m에 아우르는데 UFO의 고도가 1만 1000m라고 가정하면 UFO의 크기가 몇십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커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더욱 근본적인 의문점은 만일 GIPAN의 해석대로 크기 450m의 물체가 고도 3500m에서 초속 108km로 비행했다면 현재 알려진 물리법칙에 따르면 일단 지상은 손익붐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을 게 자명하고 그와 동시에 공기의 마찰에 의한 발열 현상으로 하늘에 엄청난 불기둥이 가로지르는 게 관측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모론자들은 UFO이기 때문에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손익붐이나 발열 현상을 방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인 견지에서 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자명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손익붐과 발열 현상은 방지했다는 논리로는 왜 역시 온도차에 따른 열전도 현상으로 발생되는 베이퍼 효과는 놔두었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도 알쏭달쏭하네요. 더불어 사진의 검은 꼬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소위 잔상도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잔상과 사진에 찍히는 잔상을 혼동해서 잔상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보이는 잔상이 실제 사진의 피사체처럼 이동 방향 반대로 길게 꼬리를 끄는 식으로 보이겠지만 사진에 찍히는 잔상은 사람의 눈대와는 달리 앞뒤로 동일하게 잔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진에서 보이는 잔상은 실제 잔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의 잔상 효과와 비슷해 착각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모든 의문들을 뒤로하고 사진의 주제는 참깨를 타작하는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작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참깨에 부스러기 들인 투사체가 카메라 쪽으로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 물체가 카메라 렌즈와 아주 가까이 있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초속 15cm에서 60cm 정도로만 움직였어도 동일 조건에서 단 한 장의 사진에만 찍히는 게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사진의 피사체들 중 오직 저 물체만 초점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와 아주 가까이 피사체가 있을 때 초점이 나가게 되므로 워낙 근사체여서 초점이 나갔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기자 본인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곡식이나 벌레 같은 게 날아왔으면 웬만하면 본인이 알아챘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을 당시 그런 느낌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대신 알 수 없는 빛이 번쩍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사진이라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조작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 피사체가 고고도에서 급커브를 하고 있는 비행물체라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작은 물체가 렌즈 앞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찍힌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듯합니다. 라디오스타 예능 프로그램에 사진 분석가 황민구님이 출연하여 가평 UFO 사진 분석 결과 새라고 단정 지었다고 하네요. 글쎄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새는 결코 아닌 듯 하지만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조작이 아니라고 판명된 UFO 사진은 가평 UFO 사진 외에도 여러 장이 있습니다.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위와 비슷한 사진이 비슷한 조건에서 촬영된 바가 있는데 전직 FBI 특수요원이 그 사진을 검사하였고 조작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나 그는 그것이 외계 문명의 초과학적 우주선이 아니라 곤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2020년 평택시 상공을 촬영하던 드론에 가평 UFO와 유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지만 조그맣기에 날벌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라고 하니 어쩌면 우리가 믿었던 가평 UFO 사건의 실체가 450m짜리의 거대한 UFO가 아닌 할아버지가 힘이 너무 좋으셔서 순간 세게 내려치신 탓에 타작물이 튀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역시 아무리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아도 작물이 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도 확실한 UFO 사진이 찍혔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가평 UFO 사건의 실체를 접하고서 그동안 잘못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